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토지 게시판에 있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하는 소액 단기 투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도군에 나와 있는 대지인데요. 일단은 물건을 봐볼게요. 감정가가 2천만원 정도입니다. 토지를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하는 투자입니다. 이게 좀 뭐랄까 일반적인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흔히 인터넷에서 소액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런 방식의 투자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좀 다른 얘기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오해를 비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왜 그런지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 물건은 대지이고요.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 면적은 32편 정도, 약 32, 33편 정도 되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일단은 이 토지로만 봐가지고는 이 스카이뷰로만 봐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좀 더 감정평가의 지적대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도로이고요. 그 다음에 168-1번지 토지가 나왔습니다. 좀 더 내용을 봐보면 여기 옆에 167-1, 166-3 그리고 168-1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죠. 이렇게 한꺼번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앞에는 마당으로 쓰고 있는 뭐 그런 굉장히 이쁜 토지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모서리에 접해 있죠. 모서리에 접해 있는 이렇게 네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토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딱 이 부분만 경매로 나온 거죠. 이 부분만.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면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 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토지만 만약에 매매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이나요? 참 보기가 그렇죠. 이쁘지도 않고 뭔가를 하기도 참 애매하고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 뭐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 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토지에 있어서 이 작은 토지는 그 위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토지가 이렇게 안쪽에 있었다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또 앞쪽에 전면에 있고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주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의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로드뷰로 살펴보면요. 뭐 보다시피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정원입니다. 한 이 정도 위치일 겁니다. 경매 나온 위치가 32평이면 적지 않은 크기죠. 확실히 여기 뒤에 집이 보이고 이렇게 큰 토지에 있어서 이 부분이 빠진다면 그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 보이는데 이 물건의 감정평가 가격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1천만원 낙찰 받아서 예를 들어 옆 토지 주인에게 2천만원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제 제값 주고 판다고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소유자가 바뀌게 된다면 참 상황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토지가 다른 소유자한테 넘어가면 참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소유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 토지를 사야 되는 아주 입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물론 이거의 투자의 단점은 상대방이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지면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 토지 가서 사면 이 옆에 있는 건물의 토지 주인이 무조건 살 거다 라고 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미 여기 살고 계셨던 분이 사망을 하셔서 상속이 돼서 자식들은 정말 다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팔리면 팔린 거지 말면 마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팔려서 이걸 다시 더 돈을 들여 더 사서 다시 값어치를 올려서 다시 팔 생각보다는 그냥 뭐 말고 이것만 그냥 따로 팔아서 여기 토지 산 사람이 여기 좀 옆에 좀 같이 더 큰 토지 좀 사주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불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여기에 또 울타리를 쳐야 되고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주 시골에 여기에 집을 지어도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쓸모가 어느 정도 될지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이제 파손 여부나 혹시 모를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답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옆 토지 주인 성이 어떤지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는지, 자녀는 잘 사는지, 또 기타 등등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물어봐야 되는 답사가 되는 거죠. 토지와 일반 아파트나의 이 좀 답사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아파트야 그 건물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판단하는 거라면, 이 토지라면 이 산 토지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감정가가 2천만 원인데요. 저는 그냥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천에 사서 2천에 팔 수 있으면 어쩔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이런 물건이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정가가 2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신권에 날라갑니다, 대부분.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좀 약간 좀 그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2천에 산 다음에 이 옆에 건물주한테 나한테 4천에 사가, 예를 들어서 4천에 사가 또는 3천에 사기 싫어? 그럼 너 손해 많이 볼 텐데 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2천만, 시세가 2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정가가 2천이니까요 실제로 2천만 원이지만 너 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나한테 3천이나 아니면 4천이나 사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이런 투자의 방식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대방의 입장이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이 투자 방식의 값어치가 더 높게 받는 그런 현상이 되므로, 아무래도 이런 물건들은 입찰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순하게, 나는 도로에 접한 좋은 이런 토지가 나왔으니, 이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건물을 올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소액 투자라는 게 바로 이런 소액 단기 투자라는 게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거를 다시 그 환가를 시켜서 좀 비싼 값에 되파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 건물주였다면 이런 토지가 경매로 나오지 않게 처음에 방어를 잘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하는 소액 단기 투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긴 하지만 그 값어치가 생각보다 이런 물건들은 너무 높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투자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